미국 기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정우에게 벌써 2번이나 오심이 나왔다. 흔한 일이 아닌데 정말 이상하다. 시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와 관련된 심판 판정 논란이 벌써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미국 현지 기자들조차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메이저리그 시즌이 막 시작된 이 시점,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심판들도 시즌 초반 특유의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우 선수에게만 유독 반복적으로 이상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지난 18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시작됐습니다. 9회 초 대타로 나선 이정우 선수는 투볼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헬멧을 고쳤었습니다. 그 순간 주심은 이정우 선수가 볼 판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곧바로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명했고 경기는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심판들이 이정우 선수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6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두 번째이자 훨씬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0대2로 뒤진 9회 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상대 투수 로버트 가르시아의 몸쪽 높은 공을 피하는 과정에서 공이 배트에 맞아 파울로 굴절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딱하는 타구음이 났고 공은 3루 파울 지역으로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존스 주심은 삼진을 선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 밥 멜빈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4명의 심판이 모여 논의한 끝에도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리플레이 화면으로 봐도 명백히 방망이에 맞은 공이었고 미국 현지 해설진조차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파울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중계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정우 선수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미 판정이 나와서 파울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게 답했지만 내면의 아쉬움은 감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반응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정우는 오심 판정을 받았다고 명시했고 맥코비 크로니클은 몸에 맞을 뻔한 공을 휘두르게 하고 삼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자에게 최악의 감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머큐리 뉴스의 저스티스 델로스 산토스 기자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정우에게만 벌써 2번이나 발생했다며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어제의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텍사스와의 2차전에서도 또다시 애매한 볼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며 좋은 출발을 했던 이정우 선수. 하지만 5회 말 1사1루 상황, 두 번째 타석에서 석연치 않은 스트라이크 판정이 나왔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존 근처였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구째는 스트라이크 존을 명백히 벗어난 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습니다. MLB.com 게임데이 그래픽상에서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 공이 정상적으로 볼 판정을 받았다면 이정우 선수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하게 타석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리면서 결국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작은 판정 하나가 타석 결과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오심과 애매한 판정,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모두 이정우 선수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미국 현지 팬들과 기자들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정우 선수에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심판들이 이정우 선수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시아 출신 신인 선수라서 무의식적인 편견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이저리그 심판들의 판정 논란은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불신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고 이에 따라 마이너리그에서는 이미 ABS, 즉 자동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시 빠르면 2026년 시즌부터 제한적 챌린지 형태로 ABS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 심판의 눈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명백한 파울이 삼진으로 둔갑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메이저리그의 오래된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직접 분노를 터뜨리거나 언론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타석에 들어서고 묵묵히 경기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는 심판 판정 논란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에게 연이어 발생한 판정 논란은 단지 한두 번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심판 시스템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일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라이크 존 판정과 관련한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타자의 신체 조건이나 투수의 스타일에 따라 스트라이크 존이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백히 존을 벗어난 공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거나 반대로 스트라이크 존 안쪽 공이 볼로 선언되는 경우는 분명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즉 ABS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BS는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고속 카메라와 레이더 기술을 이용해 판정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일부 마이너리그 경기에서는 이 시스템이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시즌부터는 메이저리그에도 제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프로야구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KBO 리그는 2020년부터 일부 리그 경기에서 ABS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시즌부터는 퓨처스 리그 전체에 ABS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KBO의 ABS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경계를 살짝 걸치기만 해도 스트라이크로 판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라이크 존이 다소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타자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스윙해야 하는 스타일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O ABS 도입 초기에 타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의 존을 좁게 설정하고 기다리던 타자들은 불리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수들은 새로운 판정 기준에 적응해갔고 결과적으로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에 대한 불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팬들 또한 판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KBO의 사례를 보면 ABS 도입은 초기에는 다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판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선수들과 팬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이저리그 역시 ABS를 단순한 보조 수단으로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판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우 선수처럼 빠른 스윙과 정밀한 컨택 능력을 가진 선수들에게 있어 스트라이크 존 판정의 정확성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선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빠른 공을 맞추기 위해 0.1초 안에 방망이를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볼이 스트라이크로 판정되거나 스트라이크가 볼로 선언되는 것만으로도 타자의 전체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겪은 억울한 판정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전체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리그라면 판정 또한 최고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선수 개개인의 노력과 희생,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심판 한 사람의 실수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